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앵커 경민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닭간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저희 오늘 이 세 분 모시려고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맞췄냐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는데요.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신임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임 사무총. 이거 제대로 소개해드린 거 맞죠? 예, 신임 사무총장. 고발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어떤 거요? 사무총장 됐다고 막 지각하고 아니 29분 안에 들어왔는데요? 1분 남. 방송 10분 전에 와서 기다려야죠. 방송 1분 전에 들어와 오는 그런. 물론 저는 지난 금요일에 방송 5초 전에 들어오긴 했는데 원래 고위직에 갔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직이잖아요, 해놓고서- 현직. 반성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늦더라도 만약에 늦지 않았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까주시기만 한다면 저희는 뭐 상관없습니다. 예, 신임 총장님 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행 잘하시네. 예,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커피는 오늘 이동학 전 아. 최고위원께서 또 가져오셨습니까? 들어오는 길에 서류 가방이 너무 두터워서 저희는 깔 서류를 들고 온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봤더니 안에 그런데 커피가 12개 들어있는 어쩐지 뭔가 맛이 민주당 맛이더라고. 그래요? 맛있겠네. 민주당 맛이 없잖아. 달달하겠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요즘 커피 좀 씁쓸하잖아요. 요즘 조금 씁쓸한 일도 있긴 한데 그렇죠. 아니요, 뭐 다 까주세요. 네, 다 그래요? 까주세요. 이 뇌물이야 뇌물. 자기 고위직 가면 좀 봐달라는. 요 정도도 뇌물이라고 보는 겁니까? 근데 뭐 3만 원 언더라서 저는 생라면 아니면 안 넘어갑니다. 저는 생라면 정도로. 그렇습니다. 야, 뇌물 얘기하니까 또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씨 내가 말 잘못 꺼냈다. 장혜찬 최고위원께서 아주 오늘 곤욕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자,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쩐주 김건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범수 아나운서하고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로 차명 거래를 한 얘기가 육성으로 공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자기 계좌를 빌려준다는 거가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 요거 이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인지 참 궁금해지기도 한데요. 말씀 좀 주시죠. 누구부터 주시겠어요? 전부 다 주저주저. 우리 먼저 한번 장본인,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혜찬 얼굴이- 제가 왜 장본인이에요? 최고위원님. 장본인이 내가 왜 장본인이야 이 양반아? 장본인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뭔 장본인이야? 말 함부로 하시네. 인상과 내가 지금 인식이- 방송에서 본인은 껴야지. 개혁신당을 얼마나 도와주고 다니고 있는데 요새. 그러니까 장본인이라는 표현 제가 사과하세요. 잘못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밀접한 한때 연관과 인연이 있었었던. 나는 근데 이걸 몰라요 진짜. 정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네. 너무 요즘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방금 한숨을 깊게 쉬셨거든요. 김건희 그냥 차명 뭐 계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표현만 좀 해주세요. 예. 어떤 심정인지 이제 과거에 이제 심경을 여기서 김 들어야 여사님과 이렇게 그래도 좀 인연이 있는 분으로서 예. 어떤 밥도 생각인지. 드셨을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진상규명을 잘 할 거라고 믿고요. 네. 그런 얘기 말고 다른 걸 좀 까주셔야 되는데.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예. 네. 뭐 이 이상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울증 처방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거 그러니까 여기 의사 뭐라고 소견서 제출했다 하네요. 심신미약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심신미약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긴급 약이라도 좀 하나 갖다 놔주세요. 네. 일단 심장을 좀 다스리시고 있는 동안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분이 보통 사이가 아니고. 근데 계좌 빌려준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차명 거래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그리고 얘기야. 도이치모터스 당시 이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질 때 네. 이분이 당시에 사내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녹취가 나왔는데 어떤 녹취가 나왔느냐? 이제 그 차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3억을 넣어라. 그리고 이거는 차명으로 하는 거다. 이게 명시적인 녹취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녹취도 나와요. 3천만 원 도이치에 투자해라. 예. 그리고 2천만 원어치는 우리 기술을 사라. 이런 명시적인 뭐 지시는 아니겠죠. 서로 내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녹취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김범수 씨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당시에 공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분노하는 게 도대체 지금까지 검찰이 왜 이거를 보고도 못 본 척 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지금 10수년간 이거 붙들고 앉아 있었던 검사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다 조사 대상으로 올려서 검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자기 뭐 상사와 관련된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 빼줬거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다 밝혀가지고 다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이 법 집행이라는 것 자체를 누군가에게는 빼주고 누군가에는 가혹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아주 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수사 과정을 보면 이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자기는 이제 계좌만 빌려줬을 뿐 그 어떠한 가담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검찰에서도 이렇게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나오는 어떤 이런 증거들, 특히 도이치모터스에 3천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직접 지시한 증권사와의 통화 기록까지 나온 것을 보면 그간의 검찰 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행태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을 덮어준 주체는 바로 검찰이었다. 그 특검이 발동이 되니까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잘 수사가 될 거라고 보고 오늘 또 이제 구속 이제 심사 곧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구속 이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 그리고 녹취록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뭐 채팅창에 보면은 뭐 다른 뭐 이재명 건 좀 토론을 하자 이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김건희 구속 실질 심사 개시 이 건이 지금 오늘 오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넘어갈 하겠습니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넘어갈 거예요. 아니, 이제 장혜찬 최고 계실 때 또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선님이 저 응원하는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슈퍼챗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 많이는 아니고 하나 왔네요. 네. 어제 온 장채권님을 슈퍼챗도 위해서. 있어요. 어제 마지막에 신간혜님 10,000원 후원, 서동욱님 10,000원 후원, 개혁시대 파이팅 하시면서 또 10만 원 후원 주셨고, 오 10만 원. 예 정희님께서 5만 원 슈퍼챗 어제 오. 마지막에 주셔서 저희가 이거를 말씀 못 드려서 아하. 예 일부러 제가 세 분 들으시라고 네. 제가 저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저게? 아저씨 방송 처음에요? 저기 나가세요. 아저씨. 죄송한데 이렇게 방송하실 거면 바깥으로 뭐 방송 나가세요. 여러 번 해봐가지고 가리고 아 했는데 진짜 의석수 많고 막 요즘 사면 복권하고 막 방송 저렇게 틀어놓고 아, 난리가 난리야. 아니 진짜. 이렇게 깐다고? 아저씨 방송 처음 이렇게 왔어요? 깐다고? 와. 야. 야, 이게 혼자 저렇게 저 큰 테이블 쓰는 것도 지금 제가 불만인데 어떡해야. 의석수 많고 사면 복권하고 난리다. 방송 우리가 지금 틀어놓고 막 등치가 더 큰데 둘이 이렇게 좁은 데 진짜 모여 있고 막 붙고 막 하는데 화가 이게 난다 화가 나. 방송 날로 먹네 날로 먹어. 야 이거 김건희 나오니까 이게. 이게 아, 휴대폰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어르신처럼 이렇게 아 이게 막 커가지고 이게 커가지고. 그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나이. 아, 너무 웃겨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생방송 중에 예. 야, 볼륨을 완전히 자. 야 키워놓은 김건희 폰을 걸 이렇게 3분을 날려먹어? 야 이렇게 3분을 오늘 날려먹어. 뭐 하나만 걸려봐. 내가 티켓 잡고 끝까지 갈 거니까. 내가 뭐 하나만 걸려 나한테. 야이 소중한 시간을. 이야, 야, 형 진짜. 참. 오늘 구속된다. 오늘. 네. 구속됩니다. 별로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예. 야 슈퍼챗 받은 걸로 이렇게 아, 튼다고. 네. 야. 때마침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아, 신혜원님도 또 거금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핫하신 지금 총장님 응원합니다. 저희 열심히 방송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연님,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명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좀 꽂히는 게 있나 봐요. 뭐 뭘 하나 딱 받으면은 뭐 이거에 뭐 바로 호감이 생기죠. 다 호감이 생기고 왠지 들어주고 싶고 우리 이동황 최고 같은 경우에 뭐에 조금 꽂히세요? 저는 생라면에 꽂힙니다. 생라면 네, 좋아하시니까. 저는- 위선적이다. 전 진짜 세계 여행 할 때도 생라면 가지고 가방에 반은 생라면 가지고 다녔어요. 네. 이선적이네. 아, 진짜 정말 생라면 주면 아, 바로 그 그러면은- 사람한테 호감이 생겨요. 생라면을 저희가 네, 네. 한 30박스 드린다 네. 그러면은 아, 뭐, 그래 너무 과잉되면은 예. 또 이건 진정성이 없다 딱 그 판단되죠. 3만 원 이하. 네. 예, 3만 원 이하로 생라면을 사가지고 저게 제공해드리면 박원순의 떨어진 구두, 김상조의 30년 가방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입은 옷도 사실 명품이죠?
아 그런가요? 근데 항상 전 저런 명품을 미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셔츠 네. 색깔만 바뀌고 있는데 저 안에 로고가 어떨지 모르는데 그러면 장혜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에 좀 꽂히는 편이에요? 저는 명품 좋아하죠. 특히 어떤 브랜드를 좀 선호하십니까? 전 프라다 좋아하죠. 프라다 좋아하시. 그 프라다를 선물해 주면 내가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됩니까? 그 명품이라는 건 누가 선물해 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 돈 가격이 내서 사야 나가니까 된다. 예. 저는 뭐 시계도 좋아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모아서 하나하나 사는 게 재밌고 좋은 거지. 예. 그런 거를 선물해 준다고 호감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네. 일단 걱정될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러지? 어. 뭘 바라길래? 어. 대체 왜? why? 아 밑밥을 이렇게 이런 깐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진짜 생각했던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줬어? 그러면 그거 어떡하지? 이건 내가 사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진짜 마음만 받는다. 제가 그 다음에 열심히 돈 위선적이다. 벌어서 제가 사겠죠. 여기도 위선적이다. 아니 나는 명품 좋아한다는 걸 다 밝히잖아. 이런 걸 예. 사자성어로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네. 양두경 나왔으니까 우리 이긴 총장님 같은 경우에 뭐에 좀 꽂히시는지. 저는 명품 그러니까 알기는 알고 예. 브랜드를 이게 좋아하긴 하는데 숨겨진 욕망이 살- 규득을 해요. 살 능력은 없습니다. 어. 사실. 그러니까 저희 형이 네. 그 일본에서 모델 활동을 잠깐 해가지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패션이랑 이런 브랜드를 좀 공부한 적이 있었어서 명품 브랜드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뭐 살 하고 나오면 능력은 다 없다. 맞춰요. 네. 나는 뭔지도 오. 몰라. 저거 나는 저게 저건데 뭐 막 남대 이번에 산 그 건지 김여사 뭔지도 모르는데. 집에서 네. 나왔던 오빠 집에서 나왔던 박스. 그 시계 박스 네. 그게 바세론 콘스탄틴이라고 요 네. 수축만 나온 거 아니에요? 스위스 5천만 원. 그러니까 네. 정품 인증서랑 예. 영수증? 그 박스 바세론 아하. 콘스탄틴 그 스위스 3대 명품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 스위스 3대야. 그게 파테필립이랑 오드마픽이 아마 지금 파테필립 차고 있죠? 그 시계가 미쳤어? 그러니까 시계 한번 웬만하면- 보여주세요. 손목 좀 보자. 오늘은 제니스 차고. 비쌉니다. 이게 하이엔드급은 막 1억 넘고 예. 한정판은 수십억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런 시계를 누군가한테 받았다. 특히나 그 후원 업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모르는 후원했던 거잖아. 사람이 아직은 인수 그러니까 인증서 로봇 나왔어요. 업체. 정품 인증서 로봇. 나오고 바제론 콘스탄틴의 너무 박스가 갖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인증서만 프린트하고 이런 거 아닐까? 이거 보면서 내가 언젠가 사야지 그 약간 이게 이제 로봇계 경호 이 그 업체를 업체로부터. 운영했었던 사람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후원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1,000만 원. 예. 대형. 그 사람이 이게 인증서를 따라가 보니까 구매 의혹을 따라가 보니까 예. 그 사람이 사준 건 아니라는 의혹까지 아니 들고 인터뷰를 있는데. 해보니까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사다 달라고 해서 사다 줬다. 맞네, 그러면. 네, 맞네, 사다 줬다고 그러면. 얘기를 아니 했고요. 근데 나 궁금한 게 네. 이건 이제 수사 과정이니까 팩트일 것이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지만 팩트다라고 하기는 좀 이른 단계고 네. 이게 그 로봇계 수의 계약이 네. 제 기사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1,800만 원 수의 계약을 한다고 그거 3번 했대요. 그러면 3번 해서 5천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단가가 시계가 안 맞지. 5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아니지. 저게 이게 말이 되나? 아이 우리 아니지. 선수끼리 왜 자, 이러십니까? 자 우리 보세요. 나 선수 아니야. 내가 왜 용산에 선수야? 용산에 기계 강아지 3마리가 들어갔으면은 예. 다른 데는 이게 어쩌겠냐는 거야. 그게 아직 안 왜, 나왔잖아. 왜 그러냐면 용산의 3마리.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주고 1,800만 원 수의 계약을 따먹어.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대통령실 들어갑니다. 그렇지. 라고 그거 홍보할 타이틀이 수 필요했던 있는 거예요. 예, 홍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성남시나 뭐 다른 지자체에다가 우리 대통령실 들어간 로봇계 한번 수의계 한번 받아보세요 네. 하면 일단 공무원들은 먼저 대통령실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지. 네. 무조건이지. 안심이 되기 때문에 네. 계약을 하기 좀 수월한 거죠. 아마 그걸 바라고 대통령실 이른바 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나는 이제 의문이 되는 게 네. 김건희 여사가 시계 좀 사다 달라고 해서 그 시계를 사다 줬다는 건데 근데 그 돈은 누가 준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 말을 안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을 돈으로 안 산 게 하는 아니고 거야. 말을 안 기사에 하는 보면 거야. 김건희 측이 돈 주며 5천만 원대 명품 시계 사오라 해가 기사 제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업자 로봇계 업자의 주장은 자기 돈으로 사다 줬으면 뇌물인데 돈을 받고 사다 준 거라 심부름만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를 막 뇌물로 특정하기에 나도 알아 말 안 되는 거. 그치만 기사가 그렇게 나왔잖아. 기사가 그렇게 나왔잖아. 나보고 뭐라 하지 마. 아,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업자가 돈을 받고 사다만 준 거래잖아. 그러면 이 사람 말을 우리가 믿는다고 치면 네. 심부름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 사람 말이 방송하- 어디까지인지 방송하다가 모르지만. 알게 된 게 있는데 네. 말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직관을 하잖아. 되게 재밌다. 그건 지금 재밌죠. 여러분 되게 지금-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형 조국 이야기하고 할 때 다 똑같은 기분이야. 어디 한번 보자 이따 얼마나 말 안 되는 이야기를 어디 때릴 건데 손바닥 엉덩이 어디 때릴 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두선님께서 장혜찬님 응원합니다. 전문 방송인의 길을 걸어주세요. 10,000원의 예. 응원 안 해도 그 어쨌든. 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보내주셨어요. 하랑님도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이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신혜연님도 이기인 총장님 요즘 핫하신 총장님 응원합니다. CBS 정치 맛집도 계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슈퍼챗 5만 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또 반갑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곧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니까 한번 두고 봐야 그러니까 된다. 의혹이 불거진 건 맞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업자 말을 믿으면 이건 뇌물이 아니라 심부름인 거고 업자 말을 안 믿겠다 하면 뭐 선택적으로 뭔 믿고 뭔 안 믿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뭐 다른 증거들도 확보되는지 등등을 보고 맞춰봐야 된다. 지금 솔직히 인정할게요. 좀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은 많이 발견됐어요. 네. 근데 뭔가를 단정하기는 좀 이른 시기다라는 거 정도죠. 야, 그러니까 이- 김건희 측이 돈을 주면서 네. 업자한테 5천만 원대 명품시계를 사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관봉 왜 관봉이- 아니야 관봉까지는 안 우리 거기까지 아니야? 가지 말자. 아니야? 그러니까 왜 심부름을 시키지? 본인이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심부름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과 측근한테 시키겠지. 만약에 정말 시켰으면 그거를 업자 이권으로 엮여 있고 뭐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이도 아닌데 그냥 업자한테 맡겨?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일단 일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인즉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산 거라고 거짓말을 한 말을 거지. 맞춰- 또 업자가 맞춘 돈을 거지. 사준 건데 그냥 내가 사주라고 사오라고 돈 시켰다 심부름 시켰다라고 거짓말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사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직접 가서 사지 못하러 그 업자한테 근데 오해를 사면서까지 그 돈 주고 사라고 시켰다는 하겠어요. 건 김건희 측 인터뷰가 아니라 업자 말이에요. 그렇지. 업자가 자기가 말한 거야. 근데 업자는 그렇게 어. 얘기를 하겠지. 네. 그렇게 들었으니까 거짓말 좀 해주세요. 음. 그럼 그 정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인 게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마치 내가 지금 5살 조카랑 숨바꼭질하는 느낌이에요. 그래, 어디 있지? 근데 조카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 다 보여. 근데 조카는 삼촌이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근데 김건희나 지금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네. 5살 조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른 척 해줘야 되나? 그럼 이 목걸이가 아니, 또 지금 어른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 어디 있지? 어디 숨었지? 근데 진짜 예찬이가 방송 여기 있다. 방송 너무 잘한다 예찬이가. 아니 그 어른이 바로 찾으면 어떡해. 아, 내가 이거 토스를 했는데 다 저걸 옛날에 받아먹네. 장예찬이 아니야. 지금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를 사면서 30대 같은 50대 멋쟁이를 위한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기사 밑에 댓글이 어떻냐면 30대는 저렇게 큰 펜던트 목걸이 안 해요.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창 뒤에서 염색 시술 끊어봐라. 2달만 끊으면 바로 70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이 사안을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진상 규명하는 거는 맞지만 뭐 이렇게 외모 비하하고 인신 공격하고 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아. 나왔던 얘기니까 이 사람들 했다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또 뒤에 밝혀진 얘기인데 이 서희건설에서 자기 이제 회장의 최측근이잖아요.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현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그 상품권을 2번을 바꾸잖아요. 네. 어쨌든 세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탁하는 과정이 취임하기 전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걸이 살 때가. 그래서 그때 직원들끼리 야 이거 설마 이런 걸 왜 사지? 설마 김건희 여사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을 그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직원들이 그냥 그 비서실장이 이미 직원들하고 이미 여러 번 거래를 해서 네. 가까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VIP 고객이었다. 하더라고요. VIP 예. 고객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품권을 왜 바꾸는지 뭐 하는 건지 뭐 내밀하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걸 바꿔야 된다, 세탁을 해야만 한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딱 놀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걸 맞췄다. 네. 상품권을 뭐 신세계 상품권으로 했다가 네. 또 롯데 상품권으로 바꿨다가 아니, 이러면은 안 걸리는 건가? 그게- 어떻게? 롯데 마일리지가 좀 더 좋았나 보지.
야 이거 이렇게 진다고? 아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예찬이가 야. 진짜 몸부림치는 게 느껴지고 아니 저도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면세점에서 저 8월에 출국할 때 뭐 가방을 하나 샀는데 야. 롯데 명동이 마일리지 그 페이백을 많이 해주더라고. 근데 신세계도 갔다가 롯데가 이벤트 하다 줬네. 롯데 가서 샀어. 그럼 난 뭐 자금 세탁하려고 한 거야? 흰냥이님께서 예찬이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하시면서 10만 원 10만 원. 넣으셨어요. 아유 그분 야. 감사합니다. 네 10만 원. 10만 원이면 이런 멘트를 하려면은 밥 잘 먹고 다녀야 됩니다. 10만 원이면 꼭 진짜 챙겨 먹어야 돼. 쌍욕을 해도 환영해드립니다. 10만 원이.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이제 사위가 박성근 전 검사인데 이분이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 그 아마 비서실장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검찰 특검은 비서실장으로 발탁할 수 있게 고 이제 청탁의 어떤 결과물, 청탁의 조건으로 그 목걸이를 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줄 주고. 미초에 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좀 고가이기도 하고, 뭐 사실 그 모조품 이런 것 이제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이었던 걸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특검이 지금 절차와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다. 네, 좀 일리 있게 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듭니다.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들어갔다가 뭐 중간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기 전까지 국무총리실 비서실이면은 사실상 제2의 용산이라고 보면 돼요. 네. 모든 정보들이 다 국무조정실이나 정책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현안, 심지어 이제 정무보고까지 다 국무총리실로 올라갑니다. 근데 비서실장 그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인허가건이 됐건 간에 아니면 어떤 뭐 법적인 문제가 됐건 간에 행정명령이 됐건 간에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아마 민원 해결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 목걸이를 주고 그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걸 더 훨씬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권한을 했는가 얻었다. 그것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수사로 넓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저러한 측면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오빠랑 나랑은 5대 5예요. 50대 50이라고. 이게 인사권 또 공천권 이런 것들을 50대 50으로 하기로 하고 대선에 들어왔다. 무슨 아까 파트너 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계약서라도 썼을 법한 그런 얘기들. 과연 이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누가 오해요? 응? 아, 이거 애드립이죠. 이거 이거 애드립이죠. 누가 오해요? 이거 안 받아? 범죄도시. 누가 오해요? 자, 장혜찬 저 누가 오해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야. 그게. 분위기 싸해지잖아. 바로 출연료 뺏어야 돼. 누가 오해요? 그 이제 범죄도시에서. 아, 그렇지. 범죄도시. 마동석이. 맞아요. 네. 아, 보통 범죄자들이 5대 5로 나누기로 하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렇게 대선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마 이 김건희 씨의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뭐 명품 수수 이런 것들이 거의 여성 물품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명태균 씨 이야기하는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좀 근데 해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잘못된 것 맞고 네. 공천권 뭐 이렇게 부당하게 공천 개입한 것도 맞아 보이는데 명태균 씨의 이런 뭐 5대 5로 나왔다라고 진술한 거는 허풍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말 중에 허풍이 너무 윤석열 많잖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기야 여보 우리 이제 5대 5로 나누는 거야 인사권 공천권 그리 하겠습니까? 못하러 그러겠어요 부부인데 뭐 그냥 사안에 대해서 뭐 훈수를 둔다거나 이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그 정도 어떤 주제로서 말을 하는 게 아마 다일 거지 이렇게 서로 부부가 이제 우리 인사권과 공천권 5대 5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계약서 써 이런 식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걸 또 직접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명태균 씨도 좀 부자연스러워요. 지금까지 했었던 말들을 보면 허풍이 되게 많았잖아요. 무슨 뭐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를 자기한테 준다고 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단 그게 말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건 진짜 네.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좀 우리가 걸러들어야 될 필요는 좀 있다. 명태균 씨의 이 말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네. 무게 중심이 5대 5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많이 쏠려 있었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밤새 그 당선되고 난 그 밤새 잠을 안 자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핸드폰을 쥐고 다 답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벽에 부스서 일어나가지고 아니 미쳤냐?
왜 남의 핸드폰을 그렇게 문자를 하냐라고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잠은 안 미쳤냐? 자고. 잠을 왜 안 자고 있냐? 건강에 해롭게.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이걸 쳐다보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게 중심은 김건희 여사에게 확실히 많이 갔었을 거라 보고 좀 이제 씁쓸한 대목은 네. 이분들이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집권을 한 거 맞나? 그냥 어떤 이권을 따라가고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 사익을 좀 챙기기 위한 그런 것 아니었나? 지금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대부분 너무 기절초풍할 일들이 많잖아요. 네. 양평 고속도로 땅 문제부터 해서 또 마약 사건까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다 보다 보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명품 받은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국가의 어떤 공익적 마인드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저는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도대체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었는가? 그래서 전 차제에 그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네. 김건희 여사 픽으로 초대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한 500여 명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로봇계 주신 분들도 그때 취임사에 들어오셨던 분들이고 명태균도 다 오셨던 분들이고 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조사해 보면 뭔가 굉장히 많은 꼬리들이 붙잡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지지자분들이 싫어할 말씀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 뭔가요? 김건희 여사 네. 특검 필요하고 수사 제대로 돼야 하는 건 맞는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집 들어가서 이 물건 보고 이거 이 의혹 있는 거 아니야? 또 저 물건 보고 이건 또 다른 의혹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수사의 범위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한도 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어떤 물건을 샀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특검에서의 내용과 좀 본질적으로 달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진짜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천기획 내지는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벽에 그림 걸려 있다고 이 그림 비싼 그림인데 이것도 무슨 다른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수사 범위를 확장하면 국민들도 필요해지고 특검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명태균, 김건희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초반부에 짚어봤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구독자가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무슨 짓이죠? 예. 그렇다고 박수를 같이 안 쳐주시네요.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여기서 고생만 하다 가는데 뭐 8천이든 8만이든 알게 뭐야. 이제 장해찬 최고가 할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끝났어요 이거? 예, 요거 이제 넘어갑니다. 아주 빨리 신선하게. 종이를 투샷 빨리 넘기자. 잡아주세요. 투샷 잡아주시고 저는 뭐 그냥 쉬다 가겠습니다. 이쪽이 더 필요한. 말고 원샷 잡아서 우리가 어떤 얘기할 때마다 그 표정 변화를 좀 잡아주세요. 이제 죽었어 이제. 예. 잠깐만 그럼 미리 지금 몇 대 때릴 건지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라면 땅? 죽었어 이제. 생라면? 자, 화면은 4분할로 보여드림으로써 네 분의 세 분의 표정을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고스톱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닭간다 슈퍼챗과 후원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후원 감사드리고 근데 오늘 많이 격려의 들어왔어요, 그렇죠? 응원, 댓글 10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뭐 10만 원, 네, 5만 원 계속 막 쏟아지고 있어요. 밥을 안 먹고 다니는 척 해야겠어요. 조금 먹고 다니냐면서. 식사하고 있으니까. 가시죠. 네. 밥을 안 먹고 다니는 척해야. 예, 좋습니다.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광고 칸도 지금 비어 있거든요. 예, 먹는 거 쓰는 거 뭐든지 여기다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이다 보니까 더욱더 성실하고 자세하게 홍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야, 같습니다. 그냥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원래 한 달이 되면 광고가 붙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붙죠. 저희가 아직 한 달이 되지 할까요? 않았어요. 그래 한 달 안 네, 저희가 됐어요. 어른의 사정 7월 같은 말에. 데도 광고가 붙는데.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붙어야지. 그 뭐 요새 난리 어른의 사정 났던데. 같은 뭐예요? 데도 진짜 닭가네 오늘 닭가. 정기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좀 난리가 거의 채널이 났는데 폭파되는 지경이던데. 구독자가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빠져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 어. 안 나온다고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예쁘게 좀 봐주세요. 네? 도의적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도의적 책임을 갖고 있고.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린애 사정도 1만 구독자 이상부터 광고가 슬슬 붙기 시작해서 네. 아마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여의도 너머도. 예. 2,000명 채우면 1만 구독자부터 광고가 좀 팍팍 붙을 거예요. 저희 그리고 세 분 나오실 때 굉장히
동접자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음흠. 그리고 시청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 750분 이상 들어오셨었거든요. 좋네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유쾌하게 대화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동학 최고위원이 좀 불편할 내용으로 한번 아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예단을 하시죠? 예단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반응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아시는 것처럼 56.5%까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손님 실수로 인한 반사이익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뭐 30% 조금 넘는 그 지지율을 조금 더 획득하고 있고 약간 이상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최저치를 기록한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보면 여전히 높죠. 네. 그런데 앞자리 수가 바뀌었고 일주일 만에 거의 7%가 떨어지는 건 대통령 임기 5년을 통틀어 봐도 잘 안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보통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네. 이게 한 주에 7% 떨어진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6.8%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이거는 사면 영향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여론조사 업계에서 정치 이벤트가 여론조사에 반영되는데 최소 1주에서 2주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6.8% 급락은 순전히 이춘석 주식 게이트 때문이에요. 차명 거래라던가 또는 그 이번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대주주 요건 등으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의 논란이 네. 이 6.8% 하락의 동인이었다면 네. 어제 막 조국과 윤미향 사면이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터집니다. 여론조사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네, 이거는 선반영이 안 됐어요. 이춘석만 반영이 된 거다. 이춘석과 주식시장 문제가 컸다고 보고 네. 그러면 조국과 윤미향까지 반영이 되면 이게 5짜리가 금방 앞이 또 4로 바뀔지 몰라요. 네. 근데 4부터는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보수 지지자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네 50%대네 하니까 뉴스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져서 앞이 4가 되면 이거 봐라. 떨어지네. 무너지네. 그러면은 전화 안 받던 분들도 열심히 전화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가속이 붙는 거예요. 추락에. 그래서 이번 사면 문제도 민주당에서는 뭐 하루 이틀 욕먹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심산이라는데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네. 마일리지처럼. 저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라면 지금의 지지율 자체보다는 한 주 만에 무려 7% 가까이 빠진 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희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음 주 지지율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저요 다음 주 지지율 한 네. 50% 초반대 나올 것 같은데요. 더 떨어진다 네, 한 지금보다. 51, 2%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5% 정도 더 빠지게 나왔다. 3, 4%더 빠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예언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이게 맞으면 또 슈퍼챗이 많이 날아올 것 같아요. 근데 어선 잘하신다. 분석하시는 게 역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우린 떨어져 봤으니까 경험- 아는 거야. 망해본 집안에서 맞아요. 뭔가 경험해봤던 네. 그런 느낌이 그대로 살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저런 지적 이런 것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비판받을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 건 굉장히 심각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제명 조치를 하긴 했으나 저는 여전히 여진이 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의원실 들어가고 뭐 수첩이나 정치자금 관련된 또 회계 장부 뭐 이런 것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뭐 얼마나 또 큰 의혹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는 저는 국회 윤리특위를 정확하게 가동해서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소속으로 계속 둘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의원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 공직을 가질 만한 이 절대적 기준에 미치질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탈당했다고 해서 계속 그냥 의원직을 계속 국민의 대표로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경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어찌됐건 그것이 명확하게 판명이 되는 순간 의원직조차도 저는 이것은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정 지지도 56.5%가 단순히 이춘석 의원 의혹 하나만으로 나온 결과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켜켜이 쌓였잖아요. 특히 국무총리 지명 때부터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총리를 지명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었고 물론 야당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야당을 거의 뭐 사람으로 안 보는 듯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의 어떤 널찍한 어떤 외연, 뭔가 좀 넉넉한 겸양적인 자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좀 일단 이제 독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렇게 56.5%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사면부터 네. 전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사면해주고 나서 바로 공천권 지어주고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보궐- 지도부일 보궐- 때그 보궐선거 내보내면서 사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진 것이 사실인데 이 정권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다. 조국 대표 사면해주고 또 복권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복권까지 해서 뭐 지자체 내지는 뭐 이번 보궐선거에서 내보낸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태우 청장의 어떤 오마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50%는 차치하고 4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도 징역 4년 중에 한 3년 정도를 살고 나왔고 뭐 가족들이 뭐 이를테면 잘못은 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조국이 무죄인 것처럼 당당하게 전국 투어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전국 돌아다니면서 고개 들고 설치고 막 주먹질 이렇게 하고 저 이제 뭐 서울시장 나오겠습니다, 부산시장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인천에 보궐선거 나오겠습니다 하는 거는 또 한 차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김태우 전 구청장 건도 사면 자체가 논란이 된 게 아니라 거기는 오히려 사면 자체에 대한 논란은 조국이나 윤미향보다 적었죠. 왜냐하면 그 인지도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사면되고 바로 보궐에 또 나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조국과 윤미향이 어디 가만히 있을 양반들이에요. 감옥에 있거나 사면되기 전부터도 뭐 옥중 편지니 페이스북이니 뭐니로 국민 속을 팍팍 긁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돌아다니면 이게 사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네. 그리고 선거까지 나오면 다음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원래 임기 초기 때문에 여당이 무조건 휩쓸어야 되는 선거인데 이게 의회의 어떤 반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나쁜 쪽으로. 자, 이게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정부에서 사면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신분으로 2022년 12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물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면은 이춘석 의원의 건에 대해서도 뭐 관련 관계 민주당 의원이 어떤 방송에 출연해서 MC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뭐 특검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작은 건을 가지고 그렇게라고 했다가 뭐 작다기보다는 뭐 그렇다는 거라고 좀 약간 무마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동호 최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권 교체를 국민이 열망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같이 행하고 있는 행태들이 너무나 윤석열이랑 뭐 별 다르게 없으니까 뭐 내란만 안 저질렀을 뿐이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이 불신을 사게 되는 게 어떤 같이 민주당이 몸담고 있는 저는 사람으로서 일단 어떠세요? 사면의 키워드는 일단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사면권이라는 거 하는 게 지금 방금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 얘기했었던 게 네. 예를 들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게 판결 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바로 사면해버렸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사면했습니다. 네. 김태우? 이분은 3개월도 안 됐는데 바로 또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선거까지 내보냈죠. 그래서 마치 뭔가 뭐 내부 고발자 비슷하게 뭐 프레이밍을 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던 것이고, 근데 이것과 이것을 완전히 같냐? 저는 조금은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왜냐면 그냥 반대편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안경들을 또 끼고 있으신 분들도 아주 극우 쪽에는 존재하시고 점점 옅어지실 텐데, 저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조국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100을 잘못했을 때 100을 처벌하는 것은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20, 130 이렇게 가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정권 이 검찰이 보여줬던 것은 100을 잘못해도 0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극렬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정치 검찰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입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동질감이 있고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켰었던 이런 것들을 일단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아까 넘어갔던 100에서 100 잘못한 거 처벌 받아야죠. 근데 그 넘어간 20에서 30 그것에 대한 보정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그것은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겨울에 하든 내년에 하든 어쨌든 또 비판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내일 맞을 매를 그냥 오늘 맞자 감수하기로 생각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저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 아니 잘못은 했지만 어느 정도 과하다는 걸 누가 판단해요? 그걸 정치인들이 판단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아, 이 사람 잘못을 했지만 다 과해요 보면 다 정치 보복 같고 네. 그거는 그냥 자기 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 과해 보여요. 근데 그 양형과 형량은 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땅땅땅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존중하기로 한 게 3건 분립이고 그래서 3번이나 판결받으라고 3심제까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과하다 말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편 풀어주기 위해서 하면 합니다. 너네도 했잖아. 하면서 그냥 죄송청하고 이게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야지. 거기다 뭐 자꾸 논리적으로 뭘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꼬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말을 들으면 그 조국 장관의 입시 비리 때문에 대학교에서 떨어진 네. 피해를 보게 된 학생들의 부모와 학생이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고 입시 비리뿐만이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으로서의 그 직권남용, 유죄수 감찰 무마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받은 것 아닙니까? 뭐가 100이고 뭐가 120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는 100도 못 받았다 이 사람은. 왜? 웃어? 웃긴가 봐. 그리고 윤미향 의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필 또 광복절 날 윤미향 의원을 풀어준다라는 게. 아니 그런 얘기는 정의연대 정의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잘못하게 쓴다라는 게 공개된 것 아닙니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런 사람을 광복절 날 특사로 사면복권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유 너무 좋더라. 나도 써먹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린이날에 조두순 풀어주는 거랑 똑같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예요. 표현을 듣고. 아니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악마화 시킨 게 있고 이분이 30년 동안 정의연이라는 단체 만들고 어쨌든 악마화? 위안부 할머니 분들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있고 그리고 약간 정치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8개가 기소됐는데 1심에서 7개가 무죄가 나고 아니 왜 자꾸 1심 이야기를 해요? 2심과 대법원에서는 2심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그거 됐는데 이제 횡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2심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어쨌든 그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제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횡령이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횡령이라고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장례 그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위원회를 꾸립니다. 정의원에서.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원이에요. 근데 그 정의원이 이 장례비를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 행위를 네. 개인 계좌로 했던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단체 계좌로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건 장례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장례비에 쓰고 남은 돈은 어쨌든 상속인에게 가게 돼 있죠. 정의원에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장례위원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다 기부를 했던 거예요. 그게 횡령이라는 거예요. 유족 줘야지 왜? 아니 유족이 없어요. 상속인이 여기에요. 근데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 하도 좌파들이 방송 나와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없다고 하길래 네. 저 장례비 문제가 하나 있고요. 여가부의 인건비 보조금 6천만 원을 엄청 받아서 네. 직원한테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네. 이게 전형적인 악질적인 슈킹 행위거든요. 네. 그게 있고 근데 그것도 좌파들은 보니까 그냥 뭐 시민단체에서 아름아름 비용 아끼는 거다 뭐다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 인정된 개인 횡령 금액이 7,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쓴 내역은 마사지 업소, 한우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우 먹고 마사지 업소 가서 자기 마사지 받고 한 것까지도 정의연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서 썼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정된 개인 횡령 액수가 1심에서는 1,000만 원대였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는 7,900만 원 거의 돈 8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례비 억울한 거 오케이 빼줄게. 우리 관대하니까. 여가부 인건비 보조금 6천만 원. 아 그것도 빼줄게. 우리 관대하니까. 네. 근데
판결문에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니언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 착복액만 7,900이에요.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예. 근데 지금 윤미향 사면을 감싸면서 민주당 패널들이 막 감싸더라고. 전현희 같은 사람도 나와서 감싸고.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번에 사면의 요지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의 강압 수사, 폭압 수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측면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한우, 마사지 이런 거는 증빙이 안 될 뿐이지 정 의원에서 실제로는 할머니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예. 이런 걸 했는데 그 영수증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실제로 만약에 본인이 마사지 받고 다니고 본인이 한우 먹고 다니고 막 이 진짜 7,900만 원을 아니, 진짜 근데 솔직히 예. 말해봐. 진짜 그렇게 알 수가 생각해. 없잖아. 우리가 할머니들한테 좋은 어. 음식 줬는데 영수증이 없어 증명 못한다? 그게 어. 말이 되는 내가 소리라고 아까 한 적이냐? 백화점 마일리지 에라이. 상품 바꿨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이고, 이게. 사람아. 저는 할머니한테 너 좋은 음식 사드렸는데 아유 아침 영수증이 없어졌네요. 이걸 누가 믿어요? 시계 사고 싶어서 인증서만 프린트했다는 어허. 거 뭐가 달라 이게. 신임 총장님 채통을 지키세요. 방방 뜨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진짜 방송이 아니라 그래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본인 스스로 1심에서는 8천만 원 지금 얘기한 대로 7,900 얼마 있는데 영수증 못 찾는 건 1,700만 원, 1,700여만 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억울하지만 그냥 수긍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2심을 가니까 2심 재판장이 누구였냐? 마용주 대법관입니다. 지금 대법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대법관 만들고 싶어서 추천해가지고 진영 논리 대신- 들어가죠. 진영 논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진영 논리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죠.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어요. 진영 논리 들어가. 이 2심의 판결을 네. 확정지었던 3심 대법원 그렇지. 주심 대법관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헌재 소장 만든 김성환입니다. 바로 판판이 깨졌죠 논리가. 아니 뭐 대법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지. 예. 그렇지만 내일 맞을 매를 오늘 맞는 거다. 예. 그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지금은 뭐 저희가 두드려 맞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딛고 다시 실력을 보여서 열심히 이게 해야죠. 죄질이 안 네. 좋은 건 이 국민 모금으로 모여진 특히 위안부 할머님한테 가야 할 그 돈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법원과 검사들과 수사기관은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형량이 더 추가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광복절로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그리고 뭘 잘했다고 풀어줘요? 근데 저는 개혁신당은 좋아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이게 긍정 효과가 하나 있었어. 네. 이게 뭐냐면 8.15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고, 그렇죠. 예, 우리 당시 일제시대 때 얼마나 가슴 아팠냐라는 주장을 네.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광복단체들 전부 다 친일사관 가지신 분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어디냐? 일본. 그다음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외교부가 완전 엄청난 사고를 치고 돌아왔잖아요. 사도광산 관련해서 강제징용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시관 만들어서 뜻을 기린다. 그런데 결국 그 서로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서류에는 그렇게 적어갖고 왔지만 실제로는 2km 훨씬 떨어진 곳에다가 전시관 만들어서 실제로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물을 열심히 타고 있어요. 네, 물을 열심히 타고 있고. 그나마 맹맹하다, 애국심을 맹맹해. 가진 독립군의 편으로 돌아왔구나. 의 대일 정책 잘못됐다는 비판이 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죠. 이용수 할머니 딸이 인터뷰했잖아요. 고령이 씨 할머니 충격받을까봐 말도 못하겠다. 비통하다라고. 그분들 가슴에 대못 박으면 안 되죠. 윤 정부 뭐 사도광산 저 잘 모르지만 많이 비판하세요. 아니 윤 정부가 근데 그렇다고 음. 해서 지금 피해자인 분들이 직접 나와서 비통하다라고 하는데 피해자 모시고 있는 따님이 그거를 문제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난 정부의 대의를 잘못했다고 위안부 할머님들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명분과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잘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비수를 꽂다가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결짓는 거는 저는 진짜 할머니들한테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이러저러한 뭐 사면 요건들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루만 견디면은 된다. 하루만 뭐 매 맞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또 다른 이슈를 이렇게 덮이잖아요. 이렇게 또 이슈몰이 하면서 또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안 덮여요. 옛날에는 이제 매체가 한정적이라서 큰 뉴스 터지면 작은 뉴스가 묻히고 있는데 요즘은 뭘 찾아볼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도 있고 목걸이는 목걸이고 위안부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고 윤미향은 윤미향이고 이게 안 터져 안 덮여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고 여당도 당연히 계속 플러스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뭐 정치 국면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텐데 네. 앞으로 그 미국과의 군사 문제 또 남아 있죠. 네. 국방비 관련된 것도 남아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 통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완결을 지어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지금 민생 경제 살리는 문제 이런 거에서 결국 플러스 요인들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명분은 국민의힘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조국 대표 사면 반대한다고 겉으로 얘기하면서 네. 그 텔레그램에서 나왔잖아요. 그 4명의 정말 여기서 저렇게 잡범 수준의 합리적인 잡범 논평을 수준. 그 네 사람을 사면하라고 막 눈웃음 이모티콘까지 보내면서 읍소하면서 비서실장한테 하는 그 화면 자체가 이 정부로 하여금 이거 좀 여론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지만 이렇게 야당에서 요구하는데 이것도 공개가 된 마당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라고 하는 명분을 국민의힘 스스로 준 것도 있다. 그래서 저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거의 뭐 원내대표 당대표직 내려와야 될 정도로 아주 중한 전 과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그냥 쓱 넘어가고 있잖아요.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개혁신당에서 저렇게 훌륭한 논평을 내는데도 지지율이 왜 안 오르죠? 갑자기 어떻습니까, 팀장님? 왜 지지율이 안 제 오를까? 3당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저렇게 속편한 논평을 해보는 건데 계속 그렇게 민주당을 망치면 됩니다. 아이고 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주식 양도세 부과 대기업 기준,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요 수순으로 좀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말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걸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속을 벅벅 긁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무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도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성준 같은 신념형 좌파들이 있고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관료 출신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네. 유능하고 대통령실에 네. 어떤 기재부 출신 정통 관료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흐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중심을 딱 잡고 빨리 정통 관료들 손을 들어줘야죠. 네. 근데 이번에도 오락가락하다가 뭐 하루 만에 시총이 100조가 넘게 증발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런 정책 혼선이 반복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 같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좀 그 설계가 잘못된 게 10억 이상의 보유자를 몇천 명으로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0억 이상 보유자가 지금 2만 4천 명이 넘는답니다. 그럼 한 사람당 10억으로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이 연말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매도를 한다.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그러면 주식시장에 20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명약관화한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뭐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식 보유자 얼마 안 되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매우 설익은 정책을 지금 만든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사과해야 되는 게 맞고 관련된 사람 관련된 인사들을 다시 한번 인사 조치해야 되는 것도 맞다. 만약에 똑같은 기조의 사람들이 똑같이 계속해서 이 정책을 만지고 있다면 또 다른 과거가 똑같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인사 조치 면에서도 네.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 파열음은 당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그 안을 주긴 했지만 네. 당과 정책위하고 충분히 뭐 완전히 이제 논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이것도 확정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어쨌든 안 좋게 좀 보셨던 것 같고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거냐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가 9,800 팔아버리면 네. 뭐 이게 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세수를 진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위 의장이 한정희 정책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의원들의 여러 이 여론들을 좀 파악하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의미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부에 가서 이런 조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도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결국 설왕설래가 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가면 되죠. 뭐.
예, 이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고 또 국민께서 좋아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실망하신 부분도 이렇게 지지율로 표시가 되고 있어서 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 다루고 있는데요. 이 얘기 잠깐 하고 오늘 마무리 거의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 의원의 행보가 정부와 여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긴 총장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되는 순간 저는 정부 여당까지 이 레임덕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됐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당을 운영했을 텐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거의 뭐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당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정당 해산까지 지금 들먹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개혁신당인 저조차도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당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 계엄 해제 표결을 했었던 당시에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였었고 한동훈 대표를 따라서 18명의 의원들이 계엄 그 해제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당이라고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데도 정청래 대표는 단지 그냥 당원들의 소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뾰족하고 적극 이 자극적인 말들만 좀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의 어떤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설화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정 지지율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측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 호재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반드시 사고를 칠 뿐이고 이미 사고를 치고 있고요. 왜 계속 웃어? 웃고 계셔. 왜 웃어? 아니, 아까- 계속 웃고 있어.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취임식 한다는데 이 정부가 벌써 레임덕이라고 하면 취임도 안 했는데 레임덕. 사상 초유의 레임덕이 취임덕이라고 취임- 있어요. 취임덕. 네, 취임덕이라고 있고. 취임덕. 아, 그 왜냐하면 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선호하는 티가 팍팍 났으면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어준한테도 밀렸고 또 친문 세력들의 청구서에 밀려서 조국까지 사면을 해주는 마당이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당장 권력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네. 균열이 보이고 있다.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개혁신당도 예방을 안 하잖아요. 그거 이해가 안 돼. 정말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업보라는 게. 네. 이건 업보 맞아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네. 내가 맞아보니까 시들하고 아파. 자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조국을 사면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내부 분란도 좀 있었겠죠. 네. 있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이번에 안 했다면. 그래서 어쨌든 내부를 좀 단단하게 하는 카드였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통합에는 공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네. 적어도 반대편에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통합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제한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을 거라 보고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금 강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전환길 금쪽이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다 휩쓸려가고 그 하나를 어쩌지 못하잖아요. 네. 그 정도 판을 이제 망가뜨리면 보통 지도부에서 그날 바로 제명 조치하거나 출당 조치를 해버리는데 네. 그런 걸 못하고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기구에 뭘 맡겨가지고 뭐 심사를 한다는 둥 뭐 소명을 들어봐야 된다는 둥 계속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강한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기세를 보니까 새롭게 나온 최고위원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유력한 사람들이 대부분 전환길 뭐가 문제냐 이런 투어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제명 조치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징계 취소를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당원으로 받아들여서 윤어게인의 흐름을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센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게 쭉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 그래도 41% 받았고 이 개혁신당도 8%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 약수하고 이러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쭉 가진 않을 거다. 근데 결국 어느 정도에 가서는 협치 국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의 이 모습은 좀 나중에 낮출 우려가 기회가 어쨌든 있을 지금의 거다. 모습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50% 초반 정도로 다음 주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 예측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넘어가죠. 지지율. 지지율 한 80% 질러 시원하게. 몇 퍼센트 한 80% 정도 질러. 예측하나요? 다음 주? 80%. 다음 주 저는 한 2% 정도 하락. 오. 아, 하락이 요번 주 하락으로. 거에서. 네. 양심은 있네요. 오늘 기준에서 반등할 여지가 없는 게 네.
또 오늘 방금 속보가 났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이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급 방문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있을 때 국빈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 의전부터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도 다 비교가 될 거예요. 예. 아니 첫 번째 미국 방문인데 국빈 방문을 못 따네? 아 그만큼 찬밥 신세 아니야? 가가지고 또 이제 그 트럼프 앞에서 쭈구리 대고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눈탱이 맞고 오면 아 역시 방구석 여포였구나 이런 게 드러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악재만 남아 있어요. 음. 뭐 호재가 없어. 그러니까 8월 한 달 내내 되게 힘든 여름이 될 거예요. 아 실무자급이라고 지금 방금 속보가 떴나 발표났어요. 봐요. 예. 이기현 총장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지지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니 뭐 지지율 수치를 예측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데 미국 대통령을 아직까지 못 만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발급받잖아요. 네. 비자 발급받을 때 면접관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SNS를 전체 공개하라고 요구한답니다. 그 SNS에 혹시나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게시물이 있는지를 검증한대요. 네. 하물며 국민들이 미국 들어갈 때 비자 발급받을 때도 그런 거 요구받는데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의 SNS를 안 들여다봤을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한켠에는 그 사드 배치하는 미국을 향해서 구한말에 일본 같다라는 표현도 했었었고 네. 미국을 사실상 반미주의자처럼 썼던 게시글들이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까? 아마도 지금까지 아직도 뭐 취임하기 한 달 좀 지났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악재가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뭐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빈 방문이나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 이게 결코 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지지율로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나마 반미 SNS 게시글만 미국이 봤으면 다행입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트위터 번역해서 갖다 주면 왜 이렇게 늘어져요, 뭐가? 깜짝 놀라 정말. 그러면 정말 뭐 자기한테 항의하는 지지자한테 뭐라 했더라? 뭐 변기에 머리를 박으라고 박으라니 하는 뭐 좀- 이런 막말들이 가득하기 절대 때문에 모르지 않을 거예요, 미국. 네, 그거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국격을 왜냐하면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첩보 지도자급의 첩보 동향도 취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절대 모르지 않을 거다. 근데 전 트럼프의 미국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미국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외교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또 야당에서도 저렇게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을 또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존심은 구기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좀 가져오길 그렇게 이제 바랄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발표났다고 하니까 저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가서 많은 걸 잃지 않고 적절하게 국익을 좀 많이 이렇게 따내오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평가할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 위상 재조정과 분담금 인상 같은 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고지서를 내밀 것 같은데 여기 지지율 상승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얘기가 좀 오가야 될 것 같은지. 근데 결국 방위비 분담금이 핵심일 텐데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증액을 해주고 돌아와야 되는가. 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 너무 호구 잡혔다. 그거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해내느냐가 관점인데 일단 실무 협상급으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별로 대우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미국에서는. 자, 지금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분의 조합이 가장 좋다고 예, 고정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요일 괜찮으십니까? 뭐 저는 네, 좋아요. 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피디님 화요일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까? 방송에서 근데 이렇게 네, 찍어놔야 그렇네. 돼. 저 너무 땀나는 자리예요, 자리가. 저도 지금 땀 나는 게 우리 저쪽이 시원한 자리인데 별로 안 시원해요. 왜 아, 에어컨이 여기 저기서 여기도 나가죠? 없습니다. 시원하지가 않은 게 여기 네. 장비 때문에 그래요. 저기 성능이 좋은 에어컨이고 밖에도 같은 건데 밖에는 엄청 시원하거든요. 와 지금 온도가 근데 저기 27도가 27도로 넘어가네.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재 이 장비 때문에 온도가 와, 올라가는 그렇구나. 거예요. 이 실내 너무 온도가 덥네요. 27도라는 얘기겠죠. 어. 네. 야. 그래서 이 공간이 꽤 큰 편인데 예 그래서 지금 환경을 생각하시는 이동학 측은 저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에어컨 좋아합니다. 저도 더우니까요.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 부채 들고 다니니까. 아 덥습니다. 아마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성능 때문에 더운 것이 아니고 날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오늘 현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 아 여기가 땀나는 유독 더워. 현안을 유독 더워. 맞이하고 유독 오늘 더웠어. 지금 오늘 저희가
가입을 처음으로 열었는데요. 야, 가입에 많은 멤버십 분 가입? 예, 멤버십 아하. 가입이 들어오셔서 요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하랑님, 글로벌 요다님, 빅토리아님, 난나칠구님, 구동매님, 짜증나게 하지 마라님, 치치님, 혼돈의 시대님, 김현숙님, 고맙슌바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반이. 이렇게 또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셔서 저희가 훨씬 더 또 방송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김덕순 님도 2만 원 슈퍼챗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태주 님께서는 26도 이하여야만 에어컨입니다. 곰팡이 그래야지 곰팡이가 안 핀대요.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에어컨을 대충 조금 끌까요? 다음부터는 세 분 나오실 때는 그럼 좀 사우나잖아. 사우나잖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사우나잖아 이건. 그것도 윤석열 요걸 대통령을 또 또 그걸로 언급하면서 방송사 사우나. 이 세 분 지금 고정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고 예, 환경과 이동학은 더위쯤은 참아야지. 아휴. 그래도 이 채널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쇼츠 채널 쇼츠 게시물 중에서 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동학 최고의 게시물이 이동학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작품이네. 26만 27만이네. 27만이 넘었습니까? 뭐 윤상현의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이동학 최고가 아주 꼴보기 싫은 얼굴로 나온 이 게시물이 27만을 기록했네요. 예, 그 이후로 줄곧 저희가 모시고 아하. 다음에는 100만 조회를 한번. 100만 조회. 예, 지금 개별적으로 오늘 세 분이 워낙 훌륭한 게스트시기 때문에 다음에 더 저희가 이 쇼츠로 클립으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저희가 1시간 넘게 진행을 하는데 요거를 또 각 이슈별로 잘라가지고 업로드를 다시 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짧게 생성된 영상 보시고 더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이 최대 230명을 넘어섰다가 지금 또 800분 가까이 또 많이 들어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예찬님 나와야 조회수가 오르지. 이동학 S네. 이렇게 세 분 조합 좋다. 이기인 총장 화이팅 뭐 이런 이야기. 이기인 총장님 센스 좋다고 방송의 감초 멘트 하랑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세 분을 만나봤고요. 저희 항상 주말에 오전 10시 30분에 이 닭간다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날의 최고의 이슈들, 그 정치 이야기 더 세심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라이브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클립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게스트분들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